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교 수행법들 중에서 내단 수행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이 개인적으로 선도 내단술이라 불리우는 것을 그다지 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만과 홍콩의 무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매되면서 무협소설 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소설단을 시작으로 일본의 수행서들이 번역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섬으로 수행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도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현재 30년이 지난 지금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성취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3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오는데 유독 선도 내단술 분야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성취할 것을 전제로 이 수련법만이 진기 또는 선천기, 양기 이런 것인 정법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수련법은 음기, 탁기 이런 것을 다루는 외도에 불과하다고 서로 비방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수행법은 무당짓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당보다 우월감을 가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선도 수행으로 성취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도 수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선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이나 상황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타인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집니다. 선도에서 파생된 분야로 기공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분야는 그나마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도 수행의 목표가 명료하니까요. 자신의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집중력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목표라서 그 성공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번역했던 고전 내단술의 현대 기공적인 접근인 중국 도교 무당파의 태을 순양 내단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선도 수행은 혼자서 하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이다 논문 중에 도장에서 하나, 혼자서 책 보고 하나 부작용의 발생 확률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도 수행은 인체의 생리 기전을 조작을 하는 것이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무당파 태을순양 내단공도 가능하면 수행이나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그냥 장르 문학, 웹소설 이런 것에 사용되는 지식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기공이나 선도는 어떠한 의료 행위도 대신 할 수도 없고 대신 해서도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적인 기공서적인 기공과 에너지 힐링, 그리고 기공과 정신공학, 마지막으로 하와이의 기공이라 할 수 있는 하와이 만화를 다루는 그림으로 배우는 하와이 만화 힐링을 추천합니다. 태을순양 내단공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후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비전이나 비법이라서가 아니라 영상이 길어지면 보시는데 불편해서 그렇게 끊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빨리 보시길 원하신다면 유교제가 카페에서 태을순양 내단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전체 번역한 내용이 나오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인호흡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수백회는 한국에서는 잘못된 수련법이라고 이렇게 전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고등총일랑이라는 일본인 선도가의 책들이 주로 활용되었었고, 그리고 체험기에 있어서는 김태형 선생의 선도 체험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법 자체는 허진충 노사한테서 배운 고등총일랑의 수행법이 가장 많이 알려졌고, 체험기는 김태형 선생의 체험기가 중심이 되어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단전부터 수행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것, 절대 진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단술 유파에서 바라본다면 하단전에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머리 위쪽을, 백회 쪽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태을순양 내단공은 시작을 합니다. 다음은 숨을 들여 마시면서 머리 위쪽 백회로부터 천기가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이 징계가 가슴까지 내려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상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기운이 들어오네 하는 그 정도, 느낌 정도면 됩니다. 이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폐로 하는 호흡은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폐하고 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놔두고 기운의 의식을 조금 더 두고 백회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천기를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 머리뼈가 느슨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하늘의 기운이 백회로 들어오면서 호흡을 들여 마실 때 같이 들어오고, 이 기운이 호흡을 내쉴 때 몸 한가운데에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맥으로 가슴속을 지나서 복부, 허벅지, 종아리를 거쳐서 발바닥까지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들숨을 할 때 이번엔 반대로 이것이 올라와서 백회에 이르도록 하고, 다시 날숨이 되면 용천으로 가도록 호흡과 의식과 기운이 이렇게 승강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호흡과 의념과 기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의념은 점점 거두고 호흡과 기운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층에 이르게 되면 이제 호흡도 내버려 두고 오직 진기가 스스로 승강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게 백회가 움직여지는 것과 머리뼈가 움직이는 것과 호흡이나 의식과 무관하게 진기가 승강작용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됩니다. 자, 이제 앞서와 같이 진기 스스로가 그 자체가 승강이 가능해지면 이번에는 들숨 때 백회와 용천 양쪽에서 동시에 진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진기혈로 이 진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진기혈은 배꼽과 명문을 이은 선을 앞에서 7, 뒤에서 3 이렇게 정한 그 위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뱃속 깊숙이고 등 쪽에 좀 더 가까운 부위입니다. 척추하고 내장이 서로 맞닿는 부위에서 척추 쪽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 쪽에서 배 쪽을 향한 그런 그 부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번 찾다 보면 그 위치가 아주 텅 비어있는 검은 공간인 블랙홀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거물현에 골짜기 빈, 이렇게 해서 현빈이라고 하고, 이런 빈 골짜기 같은 것이 있어서 현빈에서 곡신이 불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과 호흡 중에서 의식을 내버려 두고 호흡만으로
유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을 놔두고 진기 자체가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와서 진기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기가 백회와 용천을 통해서 블랙홀과 같은 현빈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부위 척추가 뻐근하거나 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증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신경의 항진일 뿐이므로 열감이나 기감이나 그것이 어떠한 경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그냥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제 진기가 스스로 진기열로 들어가게 되면 가볍게 진기열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백회와 용천만이 아니라 전신으로 흡기 시에, 다시 말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그 기운이 복부 쪽으로 들어오고 복부로 들어온 기운을 숨을 내쉬면서 진기열로 들여보냅니다. 역시 의식은 놓아두고 호흡만으로 동일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기열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진기를 거두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기열이 호흡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두개골과 천골은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진기열이 그렇게 마치 호흡을 하듯이 율동을 하며 팽창과 수축을 할 때 이를 신간동기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선천원기를 의미하고 이 맥동이 선천지기가 활성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나중에 체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지금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 하게 되면 다 마친 것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기열에서 신간동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양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신경의 흥분으로 일어나는 열감이나 기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진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개골이 움직여지고, 두 번째는 진기가 스스로 움직여지고, 세 번째는 진기혈에서 신간동기가 발생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옥액환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진기열이 살아나서 후천의 수곡정미, 이것은 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보충되는 그러한 기운들입니다. 보약을 먹는다 해서 그것이 수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선천원기와 관계되어 있는데, 선천원기들은 계속 소모만 되지 후천에 보충되는 것으로서는 그것이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기열이 살아났을 때여야지 후천 수곡정미들이 선천원기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액이라는 표현에서 정은 선천의 원정 또는 금진옥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은 음액을 말합니다. 단가고전에서는 정을 임수라고 표현했고 액을 계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옥액 환단 과정이라는 것은 계수를, 액을 임수로, 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진기열의 신간동기의 활성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간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옥액 환단이 되지 않으니 신간동기가 일어날 때까지 앞서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혀의 아래쪽에 있는 금진 옥액혈을 자극할 겁니다. 혀를 입천장과 윗이빨이 닿는 곳, 그 입천장에 속한 부분이죠. 그곳에 혀끝을 대고 혀 자체는 허공에 띄운 채로 그 혀끝을 미묘하게 움직이면서 그 윗천장 부위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액이 분비가 되는데, 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분비된 타액이 어느 정도 입에 고이면 고개를 가볍게 숙이면서 숨을 내쉴 때 이를 삼키고 이것을 진기열로 이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기혈을 잠시 의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들숨 때 진기혈의 기운을 중맥으로 이끌어서 흉부를 지나 혀 밑에 금진 오객혈에 이르게 하고 다시 혀와 입천정이 만드는 곳까지 옮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혀를 움직이지 않아도 진기를 이끌어서 금진 오객혈에서 금진 오객이 분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기가 금진 오객을 분비시킬 수 있게 되어야 오객 환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금진 오객을 날숨 때 진기혈로 이끌어 내립니다. 후천 수곡정미가 선천지기로 변화하도록 몸을 바꾸는 것이죠. 만일 타액 분비가 잘 안 될 경우 이미 나이가 많아서 몸에 진액이 고갈되어 그런 경우도 있으니 보약 등으로 몸을 정양하면서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진기로 분비가 된 금진 오객을 진기혈로 인도했다가 오른쪽 협륵관, 다시 말하면 갈비뼈 하단입니다. 그쪽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으로 돌리고 숨을 내쉴 때 좌측 협륵관으로 내린 후에 중앙으로 이끌고 진기혈로 되돌립니다. 이렇게 순환을 한 후에 진기혈로 금진오객을 다시 되돌린 후 가볍게 의수하고 수분관 반조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금진오객을 이마로 보냈다가 우선 금진오객을 분비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분비된 금진오객을 이마로 보냈다가 날숨시에 단중혈로 보내고 좌우로 갈라져서 팔의 내측으로 가운데 손가락까지 가고 네 번째 손가락에서 팔의 외측으로 어깨와 뒷목을 지나서 귀 뒤쪽을 통과하고 다시 이마로 되돌아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번 금진오객은 호흡을 내쉬면서 인맥으로 내리고 기해혈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허벅지 내측으로 내려가서 용천에 닿고 외측 복사뼈를 지나 다리 뒤쪽을 통해서 미려에서 하나가 되고 등을 타고 오른 후에 이마에 이르도록 동맥을 따라서 이마에 이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앞서의 운행이 잘 되었다면 이제 체표가 아니라 뼛속으로 이를 돌려서 골수를 보강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수를 임수로 변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골수는 선천의 정을 의미하고 이 골수가 모인 것이 뇌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을 되돌려 뇌를 보한다는 환정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숨 때 머릿속 한가운데 손과체가 있는 부위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에서 인후, 기도와 식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가슴속 한복판에서 갈라져서 어깨뼈와 팔뼈를 지나서 손가락뼈 끝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숨 때 반대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뼈도 진기혈처럼 또는 백회혈처럼 그렇게 숨을 쉬며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이를 행림옥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날숨 때는 중맥으로 진기혈에 이르게 하고 여기에서 둘로 나눠서 허벅지 종아리뼈를 지나서 발바닥 뼈에 이르고 들숨 때 되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진 오객을 분비시킨 후에 머릿속을 관하고 중맥으로 금진 오객과 신광을 내려보내서 진기혈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신광이란 뇌가 강화돼서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오객 연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본래 신광은 쉽게 흩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신은 정기신 할 때 그 신자고요. 광은 당연히 빛광자입니다. 신광은 쉽게 흩어지게 되는데 금진오객이 있어서 금진오객이라는 물질적인 측면의 의부에서 진기혈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